이 영상에서 저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데 수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게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 두 번째, 학교도 다니지 못한 링컨, 과연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 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죠. 우선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학이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건데요. 사실 링컨의 연설문 상당수가 유클리드의 원론의 공리체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 예로 들어 살펴보았죠. 연설문 첫 부분 어떻게 시작하죠? 모두가 이미 참이라고 받아들였던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의 건국이념, 자유, 평등, 이 두 가지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이걸 전제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거에 비유하면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주춧돌을 먼저 깔아놓은 겁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증명의 첫 출발도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 그걸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하죠. 바로 그 공리에서 시작합니다. 아니면 문제 안에 있는 가정 또는 이미 참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진 다른 명제, 이걸 토대로 출발하는데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이 이것과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수학적 증명은 이후에 빈틈없이 엄격한 논리적 추론을 토대로 이어지죠.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 즉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에 도달하면 그럼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링컨도 이어지는 연설문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결론은 끝나지 않은 자신들의 과업이란 것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겁니다. 그 유명한 문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이 표현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자신의 결론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수학적 증명은 이렇게 공리를 토대로 연역적 추론을 거쳐 증명에 이르는데 이런 연역적 추론의 형식을 링컨만 활용한 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그 테스 형도 이랬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롭게 사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이 형식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 명제의 증명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죠. 소크라테스도 똑같습니다. 정의로운 삶은 영원히 훌륭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이 쭉 이어집니다. 두 변이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물론 이때 두 삼각형은 그림에서 보듯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어 만든 두 개의 삼각형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훌륭하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추론하죠. 이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걸 추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삶은 이익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죠. 이처럼 수학적 증명은 수학 문제 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도 활용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렇죠?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결론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논리를 갖춰 연설하면요, 청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핵심 메시지인 결론을 저절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힘의 정체는 바로 수학적 논리. 바로 그 때문에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링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기회는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벌어진 토론회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링컨은 당시 민주당에서 최고의 거물 정치인 중에 한 명인 더글라스하고 맞붙었거든요. 더글라스 이 사람은 체구는 좀 작았지만 버몬트, 뉴잉글랜드, 뉴욕 이런 곳에서 살았던 동부 출신, 우리로 말하면 강남 출신이죠. 금수저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강인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인기도 상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작은 거인 이렇게요. 그런데 이때 링컨과 더글라스 사이에 벌어진 토론을 미국 역사를 바꾼 위대한 논쟁 이렇게도 지금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 알튼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실물 크기의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 남북전쟁 발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해에 1857년 연방대법원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소위 드레드 스콧 판례라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다. 그러므로 의회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노예제도를 합법화한 겁니다. 당시 미국 정치 상황을 이렇게 지도로 한번 보면요. 파란색의 이 넓은 땅들은 아직 스테이트, 주가 아니었습니다.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확보된 이곳은 테리토리라고 하는데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는 아니고 준주, 우리말로 하면요. 토론의 쟁점은 이 테리토리가 나중에 스테이트로, 주로 승격할 때 노예제도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금지할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아무튼 더글라스와 링컨은 그해 8월부터 약 2달 동안 10월까지 일리노이주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모두 7차례나 치열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민주당의 더글라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소위 주민주권론을 내세웠는데요. 노예제도의 허용 또는 금지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럴듯합니다. 그럼 링컨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는 두 번째 토론에서 더글라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테리토리, 준주에서 스테이트, 주로 승격하기 이전에 그러면 주민들이 노예제도를 금지할 수 있습니까? 금지할 수 없습니까? 이거 딜레마입니다. 참 곤란한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더글라스가 주민주권론을 내세워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남부의 민주당원들이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분열합니다. 반면에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온 주민주권은 허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리노이주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자, 링컨은 이 두 주장이 양립할 수 없다. 즉 서로 모순이다. 이걸 이미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질문으로 더글라스를 궁지에 몰아서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글라스가 이겨가지고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거는요, 직접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주의회의 간접 선거로 선출됐는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글라스가 54표, 링컨은 46표, 8표 차이로 더글라스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반면에 링컨은 승리한 패배였습니다. 왜냐고요? 한낱 일리노이주의 시골 변호사에 불과했던 이 링컨이 이 토론회를 거치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지금처럼 TV 생중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때 말이에요. 막 전신, 속기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던 때에서 전국 신문에 토론 내용이 속보로 상세히 보도되었거든요. 아무튼 빗쩍 마른 어떤 이상한 키다리가
더글라스라는 거물 정치인을 날카로운 논리로 몰아세우면서 제압하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이 진영에서는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영웅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 링컨은 더글라스 때문에 분열된 민주당을 꺾고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과 더글라스 사이에 벌어진 이 양자 토론, 단순히 상원의원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다가오는 갈등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링컨은 이 토론에서 독학으로 자기 혼자 공부한 유클리드 기하학을 무기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링컨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은 물론 미국의 역사, 더 나아가 세계사의 흐름도 바꾸게 된 겁니다. 수학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링컨만 수학을 공부했나요? 초등학교 1학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링컨에 비하면은 동부 출신의 더글라스, 집안도 괜찮았죠. 그러니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았을 것이고, 그럼 링컨보다 수학을 더 많이 또 체계적으로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토론에서 링컨에게 그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사실 이게 진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음 영상에서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굿데이.